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사과 방송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사과 방송을 했겠습니까? 자, 이번 22대 4월 10일 총선거 총체적인 부정선거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40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집권을 하면은 바로 그 해에 이재명, 조국, 문재인 같은 자들 구속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근데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격 방송을 했었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 최측근 제 지인께서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40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경악하고 있다. 조만간 40 부정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액션을 취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구속 안 시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또 다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땡땡땡 누구라고 알려주면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자, 이에 대해 정광훈 목사님께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국민의힘 폭망으로 사실상 국민의힘에 기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카드가 있지만 이 카드를 쓰려면 국민 호응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40 부정선거 박살,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을 일으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보수우파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지요. 얼마 전에 안종권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에 40 부정선거 시작했다. 40 부정선거 박살내는 방법은 선관위 특검밖에 없다 라고 했죠. 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등 모든 사건 뭉갠 이원석, 핵심 10개 사건 충격.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전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자진 사퇴와 즉시 해임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기 2년, 중임이 불가한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자진 사퇴, 만약 버티면 즉시 해임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대 범죄 혐의자들이 멀쩡해 있는 상태를 보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된 것인지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4세의 약간의 나이에 검찰총장에 오른 전라도 호남 출신으로 부하 직원들에겐 온화하며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얄짤없는 엄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과 또 문재인 관련된 사건들을 이
사건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까지 문재인, 이재명 관련 사건들을 전부 다 뭉갰습니다. 이에 충격적인 핵심 10가지 사건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뭉개고 있는 또 이미 뭉갠 사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정숙의 대통령 전용기 불법 이용권, 김정은에게 바친 국가 기밀 내용이 기록된 국비 USB 전달 사건,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특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김혜경의 거액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수사 지연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행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증거 인멸 배후 수사와 대북 송금 증거 인멸 사건, 김명수와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혐의 사건 등 이런 사건들에서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작금의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모든 사건을 뭉갰을까요? 지난해 12월 19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좌파들이 12.12 사태를 군사 반란으로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는데, 이것은 약 27년 전 이원석 총장이 사법연수생 시절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기고한 법정 방청기에는 이원석,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미묘한 시기에 클로즈업 되어 그의 직무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지난 2024년 1월 11일 자유통일당이 주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촉구 국민대회 서초 현장에서도 강하게 터져 나왔었습니다. 손상대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정광훈 전 한기총 회장,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조나단 목사, 김병호 목사, 오영석 목사, 전민정 제주 4.3 사태 재정립 시민대표, 주옥순 자유통일당 최고위원, 조영호 삼성 장군 등 이들이 나와서 당시에 이원석 사퇴하라, 이원석 사임하라, 이원석 수사 제대로 하라 라고 당시에 성토했고, 자유연대 이범 대표는 이원석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대진년이라는 북한 공산당의 전위 조직이 영산에 진입해서 들어가다가 체포됐는데, 이들 10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문제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당시에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었습니다. 당시 첫 연사로 나선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재명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퇴를 한 것은 북한을 의식한 것입니다.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은 안 하고 수사를 안 할 사람은 합니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가면 집행유예 정도가 해당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사유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각 분야는 북한 김여정의 눈치를 보고
고무풍선 금지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아 이재명의 재판에 판사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라고 성토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항은 헌법학자에게 넘겼습니다. 이어 나선 전 헌법학회장이었던 김학성 교수는 문재인의 헌정 질서 파괴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이재명의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에도 주변만 맴돌 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이원석 검찰총장으로 있는 검찰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 정체성 확립, 둘째, 헌정 질서 회복, 셋째, 살아있는 정의 구현, 넷째, 거악의 척결입니다. 지금의 무기력한 검찰은 검찰의 사명이 거악의 척결에 있으나 오히려 거악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로 전락됐습니다. 라고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 정의의 제1차적인 보루인데 이런 검찰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있으니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마음을 들 곳이 없습니다. 정의의 구현자가 정의의 파괴자로 전락한 느낌이고 그 중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인 DK의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DK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좌고 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저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추상 같은 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인 DK가 대한민국 검찰을 보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원석 총장이 서 있다면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원석 총장은 눈을 감기는커녕 눈을 뜨고 좌우를 살피고 있고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보신에 급급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으며 이원석 총장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 타락을 현재 방조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회복은 무너져 내렸고 회복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소신껏 사법 정의를 실현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나라를 위해 과감히 용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끝까지 뭉갠 10가지 사건, 핵심 10개 사건들에 대해 충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을 위법으로 처리하면서 문재인을 면책했는데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식하고 있는 정의입니까? 이원석은 답하십시오. 당시 정황은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게 책임을 물어 꼬리 자르기라는 검찰의 평가에 대해서 이원석, 당신이 검찰총장으로 허락하는 정의입니까? 최종 책임자로 문재인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으로 꼬리를 자르는 검찰의 태도는 정의를 외면한 반정의의 극치, 또한 그 반정의의 충격적인 중심에 이원석이 서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데 이것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범행으로 처리하면서 문재인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충격적인 인식입니까? 대한민국 어민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를 강제로 북으로 보내 죽게 했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정의인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검찰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이원석 당신이 서 있습니다. 셋째,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충격적인 정의 인식입니까?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혹은 못하는 것입니까? 다섯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느냐 혹은 못하느냐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원석은 답하십시오. 여섯째, 이재명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집만 포위하고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혜경의 법인카드 위역에 대해서는 왜 이리 수사가 늦고 있습니까? 일곱째,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장으로 분명한 입장을 이원석 총장은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덟째, 자신의 부하가 탄핵을 당했는데 이원석은 왜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검찰총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홉째, 이원석 총장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 대하여 심려를 기울였고 적지 않은 실적을 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왜 외면을 하는지 당신의 그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십시오. 열 번째,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면한 정치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들이고 대한민국의 정의에 관한 사건들이기에 정면 돌파만이 그 답인데 머뭇거리고 외면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뭐 또 뒤에 이제 쭉 있는데, 자, 어쨌든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자리를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이 주저앉아 나라를 망친다면 훗날 역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무능하고 눈치 보는 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므로 이원석 총장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